자, 이 시간에는 4장 미분의 응용 중에서 4.7 부정적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 역함수가 아니라 도함수를 찾는 거죠. 이 도함수를 찾는 건데, 이 시간에 할 것은 이것의 역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이 함수를 도함수로 가지는 이 원래 함수를 찾으려고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하기를 f가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제 스몰 f가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얘를 f의 원시 함수라고 하는 거, 원시 함수는 또는 이것을 역도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의 정의는, 자, 캐피탈 F, 이것을 미분하면 이 도함수가 F가 될 때 우리가 캐피탈 F를 원래 함수의 원시 함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캐피탈 F, 이게 x의 제곱이면 우리가 이 함수를 미분하면 이것의 도함수, 이거는 2x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fx x의 제곱, 이것은 이 fx 2x, 이것의 원시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원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그 성질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 미분의 성질에 따라서 만약에 f가 이것의 원시 함수이고, 그 다음에 gx가 fx에다가 어떤 상수배가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c는 상수배, 그러면 우리가 g를 미분하면 이 도함수가 같음을 아니까 이 g도 f의 원시 함수가 되죠. 왜냐하면 g'x는 f'x, 이게 다 영함수니까 이게 f'x가 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자, f가 f의 원시 함수일 때 앞에서 이 함수에다가 상수를 더한 새로운 함수는 항상 원시 함수가 됐는데, 이제 저런 형태의 꼴이 아닌, 그러니까 fx 더하기 c 꼴이 아닌 원시 함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를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답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원시 함수는 저런 형태뿐이 없다. 그 답이 저런 형태뿐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 원시 함수를 찾으면, 그러면 그 함수에다가 상수배를 한 게 이제 모든 원시 함수 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답은 다음 정리에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주는, 자, 이게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같은 영역에 주어져 있고, 이게 미분 가능이라고 합시다. 미분 가능. 그러면 도함수가 같다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 어떤 상수 c가 존재한다. 왜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fx는 gx 더하기 c가 되는, 그래서 두 함수가 상수배 차이가 나는
상수 C가 존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왜냐면 자, 이쪽은 바로 되죠. 이제 모든 i에 대해서 fx는 c x 더하기 c 이것인 c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 성질에 따라서 f'x는 g'x 더하기 영함수니까 이게 g'x가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같죠. 이제 그 자, f'과 g'이 같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hx를 fx 빼기 gx로 놓으면 h'x는 f'x 빼기 g'x인데 두 함수가 같으니까 이게 영함수가 됩니다. 이거이므로 우리 앞에서 평균값을 정리할 때 도함수가 영함수이면 그 함수는 상수함수라는 것을 그런 정리가 있었죠. 근데 이게 도함수가 영함수니까 이제 이건 상수함수다. hx는 c 이게 상수함수 이거이다. 따라서 이게 상수함수니까 이제 fx는 저 위에 관계식에서 gx 더하기 c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fx가 x의 제곱 이것의 원시함수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gx가 x의 제곱 더하기 c 이것도 그 원시함수에다가 상수배가 차이 나니까 이것도 다시 원시함수가 되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앞에서 fx 그 모든 원시함수는 이런 꼴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h가 f의 원시함수이면 hx가 fx c인 상수 c가 존재하죠. 그래서 원시함수 하나만 알면 모든 원시함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제 부정적분을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f의 원시함수 하나만 찾으면 모든 원시함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시함수는 일반적인 원시함수 를 x에 대한 f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인테그랄 fx dx로 나타낸다. 이 기호를 이렇게 인테그랄 fx dx로 쓴 이유는 다음 장에서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알면은 기호를 이렇게 쓴 이유를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부정적분이 뭐냐면 f의 원시함수인데
원시함수 하나를 알면은 모든 함수를 아니까 그때 모든 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원시함수를 우리가 f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f가 f의 어떤 한 원시함수이면 이거이면 그러면 이 fx dx 자 이거는 이 원시함수 한 원시함수에다가 상수 c를 붙인 항상 이런 꼴이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시함수입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c를 적분상수라고 하죠. 적분상수. 그래서 부정적분할 때는 적분상수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부정적분은 일반적인 원시함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분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fx, x의 제곱 이것이 fx, ex 이것의 원시함수였죠. 따라서 자, 이 ex, dx 이거는 한 원시함수 여기다가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됩니다. 이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정적분이 이제 원시함수 일반적인 원시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함수의 그 미분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역과정을 이렇게 미분에 맞춰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형태를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거듭제곱 함수의 부정적분을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이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인테그랄 xn dx 이거는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 이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원시함수만 찾으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fx가 저 위에 식에 나온 꼴로 이거일 때 이 도함수를 구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n 플러스 1 이 거듭제곱이 정수일 때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x에 n 플러스 1에 빼기 1이니까 이게 n이죠. 즉 이게 xn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위에 한 원시함수를 찾았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를 붙이면 일반적인 원시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연속함수 만약에 이 f가 이게 연속이면 그러면 f의 원시함수 f 이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왜 존재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금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인 경우에는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f가 i에서 r로 가고 g가 i에서 r로 가는데 이게 연속함수이면 그러면 첫 번째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자 이것의 부정적분 이거는 인테그랄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이다. 그 다음에 나번에 상수 a에 대하여 인테그랄 fx의 a배 이것의 원시함수는
a 곱하기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이 성립이 되면은 우리가 선형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리는 부정적분의 선형성입니다. 선형성. 자, 이게 왜냐면 우리가 f하고 g가 연소함수니까 그 원시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와 g를 각각 f와 g의 원시함수로 놓자. 원시함수라고 하자. 존재하니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 두 함수를 합한 거 이것은 f와 g 이것의 원시함수가 되죠. 이거 미분해 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원시함수이므로 자 이렇게 fx 더하기 gx 더하기 dx 이거는 위에서 fx 더하기 gx 이게 원시함수니까 하나의 원시함수니까 여기다가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것 같죠. 그럼 이거는 자, fx 더하기 c1 더하기 gx 더하기 ce 이거 같습니다. 여기서 c는 c1 더하기 ce입니다. 여기는 뭐 따로 이렇게 중간에 한 거죠. 그리고 앞에 것이 이제 인테그랄 fx dx이고 뒤에 것이 인테그랄 gx dx죠. 자, 이것은 뒷부분에 그냥 생략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이다. 여기서 c는 c1 더하기 ce 상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되면 또한 우리가 f에다가 a 상수배한 게 이것이 f의 a배 이것의 원시함수이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a fx dx 이게 한 원시함수가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거 알고 여기다 적분상수 c를 놓은 것 같죠. 이거는 자 a로 묶어내면 a fx 더하기 c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c1이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a 그 뒷부분이 fx에 대한 부정적 부이죠. 인테그랄 fx dx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는 a 곱하기 c1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은 선형성이 있다. 이렇게 선형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형성과 그 다음에 앞에 거듭적 급수 함수 이걸 봤기 때문에 그러면 따름 정리를 바로 할 수가 있죠. 따름 정리는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를 바로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px가 다항함수이면 이게 an xn 더하기 an-1 xn-1 제곱 더하기 쭉쭉쭉해서 a1x 더하기 a0 이것이면 이 다항함수는 각 항들이 거듭제곱에다가 상수배 곱해진 건데 거듭제곱은 우리가 그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상수 곱해져도 부정적분이 바로 되고
그다음에 각 항들의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을 다 더했으니까 각각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은 각각과 같다는 것을 앞에서 했었죠. 따라서 이것의 px dx 이거는 첫째를 부정적분하면 n 플러스 1의 an 이것의 x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것은 그 다음 것은 지수가 여기 잘못됐네요. 이게 n 플러스 1이 n 마이너스 1이죠. 이것은 n a n 마이너스 1의 xn 이렇게 되죠. 쭉쭉쭉 해서 2분의 a1 x 2제곱 더하기 x2형의 x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는 아주 쉽게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보기로 인테그랄 x의 제곱 빼기 3x 더하기 2 dx 이거는 이제 각각을 부정적분을 하면 되는데 각각을 부정적분하면 이것은 3분의 1의 x의 3제곱 빼기 2분의 3의 x의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원시함수가 되니까 여기다가 적분상수 c를 붙인 게 부정적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항함수는 부정적분을 다 할 수가 있고 이제 삼각함수는 우리 도함수를 다 알고 있죠. 삼각함수는 자 fx가 만약에 코사인 x였으면은 그러면 f 프라임 x 이 도함수는 마이너스 사인 x였습니다. 그 다음에 fx가 사인 x였으면 뭐 이걸 길게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좀 짧게 씁시다. 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였습니다.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를 미분하면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의 제곱이었죠.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이건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였고 그 다음에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이제 그 오른쪽 변의 원시함수에 대해서 이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부정적분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인테그랄 이제 코사인 x dx 이것은 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인테그랄 사인 x dx 이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 첫 번째 식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dx는 탄젠트 x 더하기 c가 됐었고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 dx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c가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제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dx 이거는 시컨트 x 더하기 c가 되고 그다음 인테그랄 코시컨트 x 곱하기 코탄젠트 x dx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더하기 c 이렇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갖다가는 미분하는 거, 그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인데 그것의 역을 생각을 하는 거, 기존의 함수에서 원시 함수를 찾는 것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원시 함수를 찾을 때 원래 한 원시 함수가 존재하면 거기다가 상수배를 구한 것도 원시 함수가 된다. 그런데 다른 모든 원시 함수는 이런 형태뿐이 없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한 원시 함수가 주어지면 일반적인 원시 함수 꼴이 다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원시 함수를 그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리고 그 부정적분을 인테그랄 fx dx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이유는 그 다음 장에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한 원시 함수가 주어지면 이 부정적분은 fx 더하기 c, 그래서 c를 적분상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도함수를 알면은 그 역관계니까 우리가 거듭제곱 함수의 부정적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분의 선형성에 의해서 앞에 거듭제곱 함수와 부정적분의 선형성에 의해서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의 역과정, 이 과정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